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멈추고 잠시 상승을 하면서 2만 불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켓 와치는 목요일 날 하락한 이후 일요일 날까지 월요일 날까지 횡보를 거듭하다가 상승 아니면 하락의 기로에 있었는데 충분히 하락한 만큼 다시 상승을 해서 다우 그리고 S&P 500 나스닥 모두 2%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일값도 최근에 약간 하락이 있었는데 자, 이 장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다가 또 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유가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연료비를 낮추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이 여름 수요 때 최고조에 달할 기름값을 걱정하면서 운전자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바이든 대통령을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름값이 약간 급락했는데 치솟는 휘발유값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1갤런당 18센트씩 휘발유 연방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는데 7개 석유 회사들이 최근에 기록적인 수익을 또 올리면서 백악관은 연료 가격을 낮추라고 바이든을 통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쉐브론의 CEO는 석유 산업을 비판하는 것이 연료 가격을 낮추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접 바이든에게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7개 석유 회사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마켓워치에서 오일 가격은 배럴당 110까지를 보고 있는데 적정 오일 가격은 지금까지 풀린 돈과 비교해 보면은 경제학자들은 170배럴이 적정한 가격이다. 왜냐하면 아마존과 구글, 테슬라 등 이런 나스닥 기업들이 상승했을 때 저평가된 석유 기업들은 50% 이상 상승을 해야지 그 수준에 맞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랍 지역 핀테크 워킹 그룹은 최근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아랍 중앙은행을 위한 실용 가이드를 발표했는데 아랍 중앙은행의 스위프트 GPI 및 특히 리플렛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서 메시징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리플 파트너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웰스파고와 협력하여 스위프트에 대한 대체 지불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이 보고서는 리플의 XRP는 독특하고 구별된다면서 투기적 가치 저장소로 분류된 대부분 암호화폐 자산과 대조적으로 지불을 위해서 설계된 최초의 암호화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리플 XRP의 고유한 크립토커런시로 지정했습니다. 리플은 Future of CBDC에 직접 링크를 포함한 자문 보고서에서 리플이 미래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명히 보고 있고 리플은 최근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의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제 리플과 같은 대안이 점점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SEC 법원 사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과 동시에 리플의 미래는 점점 더 안전해 보인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과 크립토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모처럼 활력을 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래소 FTX가 디지털 자산 대부 업체인 블록파이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더불어 증권 청산 업체 인베드도 인수했습니다. FTX CEO 샘 뱅크만은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에 거래소가 블록파이를 건전한 투자 기회로 본 이유를 트위터에서 설명하면서 블록파이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로 협력과 함께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블록파이는 신중한 위험 관리로 알려져 있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FTX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블록파이의 고객
자산은 기존에 문제되었던 곳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채 부채와 위험 없이 적절히 잘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블록파이어에 협력하여 업계 최고의 제품을 제공할 것이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고객을 보호를 위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X US의 브렛 해리스는 주식 거래 플랫폼인 FTX 스탁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엠베드를 인수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FTX 주식 사용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번 인수가 포괄적인 투자 앱이 되려고 하는 FTX의 목표로 새로운 주식 및 ETF 거래 플랫폼인 FTX 스탁스를 출시하면서 모든 자산 클래스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서 주식 및 옵션 거래와 같은 경우 청산 및 보관과 같은 서비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엠베드와의 파트너십은 주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셀시어스의 마신스키는 최근 재정적 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동성 안정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재무 상태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며 우리는 24시간 동안 계속 일할 것이라고 셀시어스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과 관리들과 열린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셀시어스는 일주일 전 유동성 위기로 인해 플랫폼에서 인출이 동결되는 등 이제 암호화폐 대출 네트워크는 재정 상태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셀시어스는 고객 예치금을 재가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나 셀시우스와 같은 중앙 집중식 대출 기관은 인출 요청이 유동성 보유고보다 많을 때는 이러한 인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일부 셀시어스 사용자는 플랫폼이 자체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셀시어스의 자본과 함께 예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 OSL의 페르난도 마르티네즈는 청산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시장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셀시어스는 자금 조달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 거대 은행 시티그룹과 로펌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테라 사건 이후 6월 12일에 셀시어스가 출금 송금을 중단한 사건과 헤지펀드 회사인 3에로우 캐피탈이 청산과 관련해 파산 가능성에 직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벨 파이낸스는 금요일 날 비정상적인 유동성 압력을 이유로 인출을 중단함으로써 셀시어스와 같은 이런 혼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셀시어스와 관련해서 미국 5개 주 규제 당국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에 착수했는데 셀시어스 활동에 대한 긴급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셀시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엘라바마와 뉴저지, 텍사스 주법을 위반하여 위반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암호화폐 계정 제공과 해당 계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서류를 받은 적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의 주간 보고서를 보면 최근 지분 증명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이더리움이 지난주에 7천만 달러의 유출로 11주 연속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솔라나는 지난주 7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어 현재까지 1억 9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유출에 대한 상대적 이익을 얻었고 비트코인 또한 지난주 2,8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동안에 큰 유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4억 3천만 달러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